결혼식에서 신랑이 신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 두 사람은 서로의 사랑을 약속합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가장 낭만적인 순간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름다운 전통의 뿌리를 따라가 보면 생각보다 훨씬 거칠고 위험한 시대와 만나게 됩니다. 신부 들러리가 왜 생겼는지, 신랑이 왜 신부를 안고 신방에 들어가는지, 그리고 왜 결혼반지를 왼손 약지에 끼는지, 이 모든 풍습 뒤에는 사랑 이야기만큼이나 전쟁과 약탈, 그리고 생존의 흔적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너무도 당연하게 여기는 결혼 풍습 속에 숨겨진 충격적인 역사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800년 전 2세기 무렵 북유럽의 게르만족 사회에서의 결혼은 반드시 사랑과 합의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부족 간에 결혼할 여성이 부족할 경우 젊은 남자들은 주변 마을로 가서 신부를 납치해 오곤 했습니다. 말 그대로 약탈혼이었습니다. 예비 신랑은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혼자 다니는 젊은 여성을 발견하면 가족이나 마을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도록 재빨리 데려왔습니다.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끔찍한 범죄이지만 당시 일부 사회에서는 이것이 하나의 결혼 방식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여러 결혼 풍습이 탄생했습니다. 먼저 신부 들러리의 기원입니다. 오늘날 들러리는 결혼식을 돕고 신랑 신부를 축하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원래 들러리의 임무는 훨씬 더 험난했습니다. 신부를 납치해오는 과정에서 신랑의 친구들은 일종의 공범이자 호위병 역할을 했습니다. 혹시 신부의 가족이 뒤쫓아올 경우를 대비해 무기를 들고 경계까지 섰습니다. 결혼식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들러리는 신랑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신방 앞까지 따라가 마지막까지 감시를 서기도 했습니다. 지금처럼 사진을 찍어주고 축사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싸움을 준비하는 경호원이었던 셈입니다. 신랑이 신부를 안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풍습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약탈혼에서는 신부가 자발적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신랑이 직접 신부를 들어 옮겨야 했습니다. 오늘날에는 문턱에 발이 걸리지 않도록 하거나 행운을 가져온다는 의미로 설명되지만 그 시작은 훨씬 현실적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신부를 데려오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결혼식에서 신부가 신랑의 왼쪽에 서는 이유도 단순한 예절이 아니었습니다. 고대 전사들에게 오른손은 검과 창을 쥐는 가장 중요한 손이었습니다. 만약 신부의 가족이 갑자기 공격해온다면 신랑은 오른손으로 즉시 무기를 꺼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신부는 자연스럽게 신랑의 왼편에 서게 되었습니다. 왼팔로는 신부를 붙잡고 오른손으로는 싸울 준비를 하는 자세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결혼식장에서 평화롭게 서 있는 그 위치에도 사실은 전투를 대비한 흔적이 남아있는 셈입니다. 이제 가장 상징적인 결혼 풍습, 결혼반지의 역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결혼반지의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습니다. 한 설에 따르면 약탈된 신부가 남자의 집에 묶여있던 쇠사슬의 흔적이 반지의 시작이라고도 합니다. 다소 섬뜩한 이야기지만 결혼이라는 제도가 오랜 세월 동안 사랑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보다 널리 알려진 기원은 고대 이집트입니다. 기원전 2800년경 이집트인들은 시작도 끝도 없는 원의 형태를 영원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반지를 끝없는 사랑과 영원한 결합의 상징으로 사용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느끼는 낭만적인 의미는 바로 이 전통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 이르러 반지는 또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당시 일부 반지에는 작은 열쇠 모양이 달려 있었습니다. 이것은 남편의 마음을 여는 상징이 아니라 아내가 가정의 재산과 창고를 관리할 권리를 가진다는 뜻이었습니다. 즉, 결혼반지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법적 권리와 책임을 나타내는 계약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결혼반지는 왼손 약지에 끼게 되었을까요?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왼손 약지에서 심장으로 직접 이어지는 특별한 혈관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이를 사랑의 혈관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랑을 상징하는 반지를 심장과 가장 가까운 손가락에 끼면
마음과 마음이 연결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물론 현대의학은 이런 혈관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믿음은 오늘날까지 이어져 전 세계 수많은 부부의 손가락 위에 남아 있습니다. 결혼 전에 미리 혼인 사실을 알리는 결혼 공고의 역사도 흥미롭습니다. 서기 800년 카롤루스 대제는 결혼 전에 반드시 일정 기간 동안 혼인 사실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이유는 의외로 현실적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부모가 불분명한 아이들이 많았고 그 결과 자신도 모르게 가까운 혈족과 결혼하는 일이 적지 않았습니다. 근친혼이 반복되면서 여러 사회 문제가 발생하자 결혼 예정자들은 최소 7일 전에 결혼 계획을 알리고 두 사람이 혈연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결혼을 앞두고 공지하는 전통은 바로 이 제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결혼 풍습들은 단순한 로맨스의 산물이 아닙니다. 신부 들러리는 호위병이었고 신랑은 언제든 싸울 준비를 해야 했으며 반지는 계약과 영혼을 상징했고 결혼 공고는 혈연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제도였습니다. 결혼식장은 꽃과 음악으로 가득한 축제의 공간이지만 그 배경에는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쌓아온 사회적 경험과 현실적인 필요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누군가의 결혼식에 참석하게 된다면 신부의 왼편에 선 신랑을 바라보며 잠시 이런 생각을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저 아름다운 반지와 미소 뒤에는 사랑뿐 아니라 인류의 거칠고 복잡했던 역사도 함께 담겨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결혼이란 제도는 야만의 시대를 지나 조금씩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온 인류 문명의 가장 흥미로운 흔적 중 하나인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손가락에 끼우는 작은 반지 하나에는 수천 년의 역사와 인간이 만들어온 사랑의 방식이 조용히 빛나고 있습니다.